안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방TV의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여러분 축구는 11명이 합니다. 11명이 하는데 각자가 맡은 또 포지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골키퍼는 이제 최종 위치에서 상대 공격으로 오는 골을 막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전방에서 이 골을 넣어야 되는 그런 스트라이커가 있고, 그렇죠? 또 이제 이렇게 윙이 있습니다. 또 뭐 미드필더가 있고, 그래서 역할들이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에는 주인공이 있고 또 조연이 있습니다. 또 단역도 있고요. 자, 이 경연과 오디션의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출연자입니다. 마스터도 아니고 관객도 아니고, 사실은 주인공은 그 오디션에 참가하는 일반 참가자들, 출연자들이 주인공이죠. 근데 이 주인공들 중에서도 지금 유독 눈에 띄는 분들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낭중지추라 그러죠. 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은 반드시 삐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고 덮으려고 해도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숙명인 거죠. 자, 회차를 거듭하면서 여러 가지 그 논란도 많고 또 화제성도 높아지고 시청률도 날로 상승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는 미스터 트롯 시즌2와 불타는 트롯맨의 이야기. 오늘은 현재 각각 4회차 그리고 3회차 방송이 진행되고 4회차를 남겨두고 있는 이 두 프로그램에 지금 유달리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 시청률 메이커들, 시청률을 요즘 표현으로 하드캐리 한다 그러죠. 강하게 끌고 가고 있는 시청률 상승에 그 주역을 맡고 있는 이런 캐릭터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 언급되는 분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제가 특별히 앞으로의 상위 라운드까지도 기대가 되는 그런 유망주 참가자들 위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안방TV의 의견과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르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시청률 견인차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왜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각자의 의견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꼼꼼히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불타는 트롯맨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제 4회차 방송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좀 티가 많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특정 인물을 좀 띄워주기 위한 그런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그리고 또 모 가수를 좀 이미테이션 했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난다. 그 바로 황영웅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유심히 봤어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방송 연출상 이름도 같고 황영웅, 임영웅, 그리고 연출에서 어떤 그 이미지 메이킹이라 그러죠. 이런 거를 약간 임영웅 씨 느낌 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거는 살짝 보입니다. 근데 그런 거는 또 재미의 요소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그 임영웅이라는 슈퍼스타가 탄생했던, 그리고 임영웅 씨가 그 경연에서 걸어갔던 그런 그 로드맵을 살짝 한번 비슷하게 옆에 갖다 대보는 것도 하나의 연출의 일환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의상이라든지 이런 거, 또 이제 그 곡의 어떤 배정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그 의혹을 가지시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건데, 제가 좀 정확하게 알아본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연출에서 그런 그 임영웅 씨의 로드맵에다가 살짝 갖다 댄 거는 맞지만 상당 부분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이름입니다. 아니 임영웅 씨가 언제 뜰 줄 알고 이름을 황영웅으로 지었겠습니까? 불과 3년 전에만 해도 여러분 임영웅이란 가수에 대해서 그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셨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미스터 트롯 이거 진행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임영웅 씨보다도 훨씬 인기 많은 가수들이 지금 이번에 그 시즌2에 나와 있는 가수들 중에 있어요, 여러분. 박서진 씨만 해도 임영웅 씨하고 굉장히 그 인연이 깊고 친합니다. 둘이 콘서트도 같이 했고 여러 프로그램에서 같이 또 나왔고 음반도 같이 이렇게 작업할 정도로 아주 친밀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3년 전에만 하더라도 솔직히 행사 섭외는 박서진 씨가 훨씬 더 많았고 개런티도 더 높았습니다. 이거는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또 그때만 해도 진혜성 씨가 오히려 임영웅 씨보다는 인지도나 또 행사 섭외 순위에서도 앞섰습니다. 저 역시도 그때 임영웅 씨를 알지만 노래 잘하고 또 반듯한 청년인데 왜 저렇게 아직까지 주목을 받지 못할까? 이 점이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임영웅 씨가 대한민국에 정말 그 주목받는 최고의 탑스타가 된 거는 이 미스터 트롯에 나온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황영웅 씨 이름을 여러분, 예? 어떻게 그 임영웅 씨가 이렇게 될 줄 알고 할머니께서 지으셨겠어요. 그 이름을 할머니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름을 바꾸려고 임영웅이라는 이미지하고 많이 그 겹쳐져서 서로 비교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까봐 이름을 바꾸고 싶었지만 할머님이 주신 이름이라서 그대로 쓰기로 했다. 그러니까 뭐 이름을 일부러 그렇게 바꾸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영웅으로. 그렇죠? 원래 자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너무 터무니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선곡 부분인데, 자, 이번에 이 황영웅 씨가 노래를 세 곡을 불렀죠. 한 곡은 팀 미션으로 불렀던 곡이고, 나머지 두 곡이 본인이 이제 솔로로 불렀는데, 그 미운 사랑이라는 노래, 그리고 빈지게, 이 두 노래를 불렀습니다. 미운 사랑, 빈지게.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또 뭐 임영웅 씨를 뭐 모창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여러분, 미운 사랑하고 빈지게가 임영웅 씨 노래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뭐 임영웅 씨도 모창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가수들이 커버하는 곡입니다. 임영웅 씨 또한 그 무명 시절에, 신인 시절에 수많은 가수들의 노래를 그 커버했어요. 임영웅 씨 그 유튜브 채널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몇 년 전부터 이 가수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열심히 그 갈고 닦는 그런 그 연습 기간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 유튜브 영상에 보면은 많은 가수분들의 노래를 본인이 커버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임영웅 씨가 또 뭐 경연에 나와서도 많은 노래들을 불렀죠. 한두 곡을 부른 게 아니고, 뭐 사랑의 콜센터에서도 불렀고, 미스터 트롯 과정에서도 불렀고, 그러면 뭐 임영웅 씨가 부른 노래는 다른 사람은 부르면 안 되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황영웅 씨가 이번 그 불타는 트롯맨에 나와가지고 그 노래를 부른 게 아니고, 원래 이분이 다른 오디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생애 첫 오디션이라는 그런 자막이 나오거든요. 예, 화면도 이렇게 그 딱 잡아가지고 생애 첫 오디션이라고 딱 자막이 깔립니다. 근데 그거는 엉터리예요. 그거는 조작입니다. 그 제가 지적했었죠. 예. 여기서부터 좀 황영웅 씨를 띄워주려고 하는 게 너무 보이더라고요. 뭐 어쨌거나 이분이 다른 오디션에 나오셨어요. 예. 콘테스트 M2라는 데 나오셨고, 그리고 가요제 경연대회도 또 나왔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빌미로 해가지고 다른 방송에도 나왔고, 그래서 그 경연에 나왔을 때 이분이 불렀던 노래가 미운 사랑, 빈지게, 그리고 공교롭게도 팀 미션에서 불렀던 영영도 이분이 또 다른 경연에서 불렀던 노래예요. 그 경연이 KBS 아침마당의 노래가 좋아합니다. 여기서 이분이 1승할 때 불렀던 노래가 영영이고 2승할 때 불렀던 노래가 미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불타는 트롯맨에서는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1라운드에서 미운 사랑 부르고 2라운드에서 팀 미션인데 하필 그 영영이라는 노래를 또 불러요. 그래서 요거 보고 조금 제가 눈치를 챘죠. 그 영영이라는 노래 부를 때도, 그러니까 이분이 이미 다른 경연에서 KBS 아침마당 노래가 좋아해서 영영을 불렀는데, 그럼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 거며 또 그걸로 승리를 해가지고 다음 라운드로 갑니다. 근데 불타는 트롯맨에서는 마치 그 팀 미션에서 이 노래를 받아가지고 본인이 막 이 노래에 대해서 막 해석하려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거 보면은 좀 짜고 치는 냄새가 좀 많이 나긴 해요. 자, 뭐 거두절미하고 어쨌거나 불타는 트롯맨에서 넘버원으로 지금 현재 밀고 있는, 그래서 급속하게 팬덤도 형성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슈거리,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 인물 1번은 제가 봤을 때는 황영웅 씨 같습니다. 자, 미스터 트롯 시즌2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제작진에서 좀 밀고 있다는 연출의 어떤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박지현 씨입니다. 박지현 씨에 대해서는 처음에 상당한 그 화제가 됐었죠. 야, 뭐 6년째 어머님 도와가지고 수산업 종사하고 있는 저런 그 훈남 청년이 갑자기 이렇게 또 트로트 오디션에 나타나가지고 노래를 저렇게 잘하다니,
키도 흰출하고 저 참 외모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시원하게 생겼다. 노래도 시원하고 외모도 시원하고 기대된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뭐 이분이 뭐 예전에는 수산업에 종사를 했는지 어머님 또 가게를 도와드리고 지금도 도와드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대형 소속사에 소속이 돼가지고 가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네, 여러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했고 또 행사도 뛰고 이런 분이라는 게 이제 알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제작진에서 어떤 스토리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포장한 거다. 이런 이제 비난이 쏟아지고 또 그 소속사에서 세상에나 마상에나 마스터가 3명이 있는 겁니다. 장윤정 씨, 부음 씨, 김희재 씨. 아니 3명이나 이렇게 마스터가 같은 소속사의 선배면은 이거는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또 비난도 받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박지현 씨 부분도 조금 한번 객관적으로 머리를 좀 식히고 들여다봤습니다. 뭐 우선은 본인의 이미지가 사실 왜곡되게 포장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대학부라는 것도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뭐 졸업을 아직 안 하고 휴학인 상태면은 뭐 직업에 대학생이라고 해도 되겠죠. 다만 이미 그 대형 소속사에 소속돼 있고 그 소속사 출신 마스터가 3명이나 있는데 전혀 서로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연출된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됐다. 그리고 뭐 장윤정 씨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뭐 화를 냈다. 소속사 후배라는 부분이 뭐 언급이 됐는데 이게 편집돼서 굉장히 화를 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그런 유튜버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방송이 나가자마자 바로 문제가 됐는데 지금 벌써 2회차, 3회차, 이제 4회차 방송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본인들이나 소속사에서 뭐 제대로 된 입장 표명이 없어요. 본인들은 그런 얘기를 뭐 SNS든지 아니면은 공식적으로 뭐 기사를 통해서든지 낸 적이 없고 소속사에서 다만 이미 뭐 예전에 방송을 나갔던 거라서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다. 이런 식의 이제 참 무책임한 답변 하나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장윤정 씨가 화냈다는 거 여러분 보신 분이 있어요? 아니면 뭐 그런 기사나 그런 영상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그냥 어떤 유튜버가 그래서 장윤정 씨가 화가 많이 났었다고 하더라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분도 자기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현장에서 화를 많이 냈었다고 하더라라는 얘기를 듣고 와서 자기가 유튜브에 하고 그 얘기를 또 듣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윤정 씨 본인이 내가 이래서 현장에서 뭐 나가 화를 많이 냈다 뭐 그런 입장 표명이 없어요. 그리고 뭐 화만 내면 끝입니까? 이런 일이 없었어야죠. 그래서 분명히 이미지를 포장한 부분들이 있고 소속사 선배 3명이 심사위원인 것은 문제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 지금 허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게 왜 가능하냐 하면은 자 우선은 소속사가 있는 사람은 그러면 뭐 출전 못하느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포장을 잘못한 게 문제지. 이미지 포장을. 두 번째 소속사 출신 그 마스터가 있는 것도 저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런 그 부딪힘이 없는 것이 가장 깔끔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 소속사 그 선배가 마스터로 나가는 프로그램에는 나는 아예 참여를 하면 안 된다. 그것도 또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면 한 명이 있든 2명이 있든 뭐 그 숫자도 또 애매해요. 따지고 들자면은 불타는 트롯맨에는 선배가 아니고 여러분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지금 심사를 보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예 누굽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소속사 선배가 뭐 있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를 삼는다. 그것도 또 우습지 않나요? 앞에 아버지 앉혀놓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뭐 아버지가 공정하게 심사를 받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얘기가 조금 돌아갈 수도 있는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들한테 점수 안 줬는데 너 안방TV 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네? 그때 그 1대1 경연에서는 서른도 씨가 거기에 만약에 아들한테 점수 줬으면 욕만 진짜 바가지로 먹고 쫓겨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건 누가 봐도 그거는 상대방이 더 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점수를 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없는 상황이니까 그때 뭐
아들한테 충고를 하고 점수 준 거죠. 거기서는 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증명하는 게 그 연예인 대표단, 그 뭐 심사위원이라고 안 하고 연예인 대표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연예인 대표단의 점수도 압도적으로 기울었거니와 그 현장에 있던 방청객들의 표도 더더욱 압도적으로 기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만약에 서로 이렇게 뭐 삐까삐까 하는 상황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에서 그때는 어떤 판결이 나왔을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4회차 그 1대1 미션에서 서른도 씨가 했던 선택은 어쩔 수 없이 그건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에요. 오히려 뭐 김용임 씨나 조정민 씨가 참 그 서른도 씨하고 안면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눌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고, 거기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자 1라운드 그 올인 미션 통과하고, 두 번째 팀 미션 통과하고, 세 번째 1대1 미션에 간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것만 해도 예선 통과해가지고 100명에게 선발돼서 1라운드, 2라운드 통과하고 3라운드까지 가서 노래를 한 겁니다. 미스터 트롯 같으면은 이 정도까지만 올라갔어도 출연료가 아무것도 없던 무명이 한 300, 400, 500 달라 그러고 행사 섭외 쭉쭉쭉 들어옵니다. 이 지금까지 올라간 것만 해도 이미 가수로서 이미지 알리고 위치를 어느 정도 잡은 거예요. 이게 뭐 작은 겁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아직 뭐 결과가 안 나왔는데 1대1 이 미션이 다 끝나고 나서 또 추가 합격자로 올라갈지 어떻게 압니까? 그건 아직 몰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다. 이미지 포장, 그 다음에 소속사 선배들이 마스터로 대거 포진하고 있는 거,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제 본질적인 거를 좀 들여다보자고요. 그러면 박지현 씨가 1라운드에서 과연 오라트를 못 받을 실력이었나?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사람들이 처음에 야 노래 잘한다, 인물도 hin출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소속사 이렇게 그 선배들이 있고 또 이미지도 좀 포장된 거고, 그래서 논란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라운드 통과한 거는 어쨌든 실력으로 통과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2라운드 대학부의 그 팀 미션도 제가 봤을 때는 멋지게 연출된 무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논란이 있지만 현재까지 통과된 거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할 만한 어떤 특혜를 받았다고 볼 만한 그런 부분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말 그 TV조선이 밀어주려고 하는, 또 어떤 그 관계가 깊은 소속사에서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케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방금 이 두 분은 사실은 뉴페이스라고 할 수 있죠. 박지현 씨도 뭐 프로그램에 나왔고 소속사가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뉴페이스입니다. 황영욱 씨 역시 마찬가지고요. 생애 첫 오디션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황영욱 씨에 대해서 이렇게 뭐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하실 겁니다. 자, 이제 현역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불타는 트롯맨에서는 신성 씨가 가장 돋보이는 그런 인물입니다. 사실 미스터 트롯 시즌 1 때 정말 그 탈락이 아깝게 여겨졌던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신성 씨였죠. 그래서 참 조금만 더 올라갔더라면 준결승까지만 갔더라도, 그래서 레인보우까지만 갔더라도 신성 씨의 참 그 인생이 또 바뀔 수가 있었는데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았던 그런 그 신성 씨의 무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번 그 불타는 트롯맨에서 여지없이 자신의 또 진가를 보여주면서 지금 서서히 이렇게 불을 태우고 있습니다. 인기에 불을 태우고 있는데 라운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성 씨의 그런 또 잠재력이 폭발해가지고 미스터 트롯 때는 다 보여주지 못했던 본인의 진가를 마음껏 한번 발휘해 줬으면 하는 그런 그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에녹 씨하고 이렇게 1대1 미션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1대1 미션 끝나고 또 추가로 올라갈 사람이 있을지 어떻게 아느냐,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에녹과 신성이 붙는다? 지금 여기서도 제가 소개를 하겠지만 불타는 트롯맨에서 가장 그 시청률 몰이에 기여를 하고 있는 그 3대장, 4대장 중에 한 명입니다. 에녹 씨가, 그리고 신성 씨가. 그런데 두 사람을 벌써 이제 아직 중반도 이제 막 들어서는데 이때 붙여가지고 한 명을 떨어뜨려 보인다? 방송국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에요. 절대 제가 봤을 때는 서혜진 연출 그렇게 안 합니다. 네. 그러면
둘이서 붙었다는 거는 뭐냐? 1대1 미션에서 떨어진 사람 또 올려주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너무 안심하고 보지는 마시고 에녹 씨와 신성 씨의 무대 하필 또 맨 마지막에 딱 배치를 해가지고 더 궁금하게 만들어 놨죠. 예. 근데 그걸 너무 남발하더라고요. 에녹 씨, 신성 씨 대결을 저번 주부터 그렇게 붙을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하이라이트로 보여줬는데 이번 주에도 또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그 지루한 느낌이 드는 그런 또 편집 연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한강 씨, 민수연 씨 이런 분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승자 선정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현역부에서 상당히 그 상위 라운드까지 진출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미스터 트롯으로 돌아오면은 현역부가 더 화려하죠. 거의 뭐 어벤져스급의 화려한 현역부 포진을 보게 되면은 정말 뭐 입이 딱 벌어집니다. 장구의 신 박서진 씨, 그리고 트롯 전국체전 금메달리스트 진혜성 씨, 그 밖에도 보이스트롯의 우승자 박세욱 씨, 또 트로트의 민족 우승자 안성준 씨, 또 지난 미스터 트롯의 가장 안타까운 탈락자 중에 또 다른 한 명 안성훈 씨를 비롯해 가지고 현역부는 정말 뭐 막강한 라인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송민준 씨라든지 나상도 씨라든지 너무 빵빵해서 여기서만도 진짜 탑7을 뽑아도 가능할 정도로 현역부의 역량과 내공이 너무 탄탄하신 분들이 많이 포진을 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화제가 많이 되고 있고 직접적으로 시청률을 견인하고 있는 현역부 인원을 보자면은 단연 박서진 씨, 진혜성 씨, 안성훈 씨 이 세 분인 것 같습니다. 세 분의 인기가 지금 뭐 대국민 응원 투표라든가 또 여러 관련 영상들 또 각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응원글들을 보면은 압도적으로 다른 현역부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세 분이 앞으로 상위 라운드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게 될 텐데 그 결과가 굉장히 또 주목이 됩니다. 특히나 제가 그 세 분을 포함해가지고 뭐 나상도 씨, 송민준 씨라든지 그 밖에 다른 현역부 분들에게 주문하고 싶은 거는 정말 그 트로트의 진면목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부탁입니다. 이분들은 현역으로 트로트 가수로 수많은 행사와 방송에 이렇게 참여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어설프게 뭐 다른 장르가 섞여 있는 그런 느낌보다는 전통 트로트로 트로트 팬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또 촉촉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노래들로 좀 선곡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박서진 씨한테는 장구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뭐 박서진 씨가 그렇게 올라간다면 뭐 준결승이나 결승 무대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보여줘야 됩니다. 이 장구의 신이라는 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데 굳이 그걸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박서진 씨가 뭐 장구가 아닌 가수 박서진으로 인정받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장구를 들고 있는 그 사람도 가수 박서진입니다. 그래서 뭐 장구의 신이 아닌 가수 박서진으로 인정받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더 많은 팬들에게 더 많은 대중에게 사랑받고 싶은 가수가 되고 싶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좀 바꾸고 본인의 가장 큰 장점인 그 장구를 가지고 정말 무대를 장악하는 그 퍼포먼스를 꼭 보여줘서 그 상위 라운드에서는 한쪽 팔로 싸우지 말고 양쪽 팔로 양다리도 자유롭게 쓰면서 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불타는 트롯맨으로 또 넘어가가지고 불타는 트롯맨에서 지금 가장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분 중에 두 분은요, 이 타장르에서 오신 분입니다. 뮤지컬에서 오신 우리 에녹 씨, 그리고 성악을 하시다가 오신 손태진 씨, 이 두 분이 지금 불타는 트롯맨에서 보여주고 있는 무대 연출이 장난이 아닙니다. 에녹 씨 같은 경우는 1, 2, 3, 4라운드를 거치면서 보여준 무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황영웅 씨보다 더욱더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노래뿐만 아니라 무대 퍼포먼스가 너무 그 과하지도 않고 날리거나 지저분하지 않으면서 카리스마와 매력을 동시에 뿜어내는 그런 무대 연출입니다. 정말 그 탄탄한 뮤지컬에서의 내공을 그대로 트로트하고 접목해가지고 지금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손태진 씨 역시 그 탁월한 가창력을 트로트 무대에서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비교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미스터 트롯에서 김호중 씨가 맡았던 포지션을 손태진 씨가 지금 불타는 트롯맨에서는 담당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에 반해 타장르부에서는
미스터 트롯에서 여러 그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뚜렷한 원픽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제 방송에서 더레이나 슬리피 이런 분들의 무대도 있었고 또 길병민 씨 같은 분들이 많이 화제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다른 출연자들을 좀 압도하는 그런 시청률을 캐리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로는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신동들의 무대, 우리 뭐 유소년들, 아동들, 청소년들 정확하게 뭐 바운더리를 어디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 어린 친구들 중에서는 불타는 트롯맨의 안율군, 그리고 홍성은 군, 또 미스터 트롯에서는 황민호 군과 박성원 군, 또 권도영 군, 이렇게 3명. 그래서 각각 불타는 트롯맨과 미스터 트롯 시즌2의 이 강력한 치트키, 바로 그 신동들, 국민 손자들, 이 역할을 맡으면서 시청률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제가 한 뭐 열 몇 분 정도 이렇게 뭐 지금 사진에 올라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언급은 했지만 사진에 올라와 있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불타는 트롯맨과 미스터 트롯에서 시청률을 끌고 가고 있는 대표적인 캐릭터들을 한번 쭉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뭐 이 밖에도 워낙이 또 훌륭하신 분들이 많고 앞으로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이 판도는 또 뒤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의 예측도 또 수시로 바뀔 수가 있겠죠. 많은 분들은 제 얘기보다 또 다른 분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응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안방TV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히 모니터링해서 읽어보고 또 여러분들이 그 응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면면을 다시 한 번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방TV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방TV를 알림 설정해 두시면 실시간 방송이나 최신 영상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